안녕하세요, 미티비입니다. 지금 갤럭시 S10과 아이폰 XS를 동시에 촬영을 하고 있어요. 셀프 카메라를 이용해서 촬영을 하고 있고요. 일단 거의 비슷한 거리에서 촬영을 하고 있어서 마이크 테스트와 화각 차이, 화질 차이도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둘이 지향하는 색감 차이가 굉장히 다르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카메라를 지금 햇빛이 저의 얼굴 쪽에 있고요. 일단 화면상에서 보이기는 아이폰은 조금 어둡게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아이폰의 경우는 전면 카메라는 많이 아쉽습니다. 센서가 계속 그대로죠. 전면 쪽은 당연히 갤럭시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고, 지금은 동영상 촬영인데요, 역광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 뒤에 태양이 보이죠. 일단은 화면상으로 보기에는 갤럭시도 다이나믹 레인지 관용도가 좀 많이 넓어진 게 보입니다. 요거는 컴퓨터 화면상에 봐야지 더 보일 것 같긴 한데, 어쨌거나 아이폰 쪽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뉴럴 엔진 덕분인지 관용도 면에서는 더 좋아 보이긴 하네요. 그러면 마이크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감이 올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계속 떠들고 있기 때문에. 갤럭시 같은 경우는 워낙 마이크 성능은 좋았었고, 아이폰은 이번에 XS에서 굉장히 좋아졌죠. 이번에는 흔들림 정도 어떤지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지금은 전면 카메라의 흔들림 정도 보고 있어요. 지금 띄고 있어요. 우와! 일단 전면 카메라 이 정도입니다. 자, 이번에는 후면 카메라를 들고 촬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저쪽에 태양이 있는데, 확실히 동영상에서는 아이폰 쪽이 관용도가 정말 넓습니다. 저 태양이 크기가 다르죠. 그것만 봐도 충분히 그 관용도 차이를 볼 수 있어서, 역시 아이폰 쪽이 동영상에서도 HDR 기능이 있잖아요. 스마트 HDR. 그것 때문인지 관용도는 확실히 넓어 보인다. 지금 걷는 정도에서 여러분들 동시에 흔들림을 어느 정도 잡아주는지 그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번에 삼성 스마트폰에서 좋아진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광각캠이죠. 자, 이게 광각 카메라입니다. 굉장히 넓어요. 이 넓다라는 게 정말 말 그대로 큰 장점이죠. 아마 그 센서 자체가 메인 카메라보다는 덜 좋기 때문에 화질이 좀 야간에서는 조금 부족할 것 같긴 한데, 일단 주간 상태만 보시고요.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들이 아이폰 쓰는 분들은 추가로 모멘트 렌즈를 사용할 수 있잖아요. 당연히 이제 아이폰 같은 경우는 메인 카메라를 사용해서 렌즈를 추가하는 거기 때문에 화질은 이게 더 좋겠지만, 그냥 화각 차이만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멘트 렌즈를 끼웠을 때 화각이 이 정도예요. 자, 지금 약간 갤럭시 쪽에 렌즈가 좀 겹치고 있는데, 일단 화각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갤럭시 쪽이 조금 더 화각이 넓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망원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망원으로 갔을 때 흔들림 보정 정도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둘 다 센서는 작기 때문에 화질 차이가 극적으로 차이가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것도 영상을 통해서 한번 천천히 보도록 하죠. 그럼 이번에는 흔들림 보정 성능을 한번 볼게요. 그냥 2배 줌이니까 여기서부터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2배 줌일 때 뛰면 이렇게 되고요. 메인 카메라 띄워볼게요. 메인 카메라로 띄었을 때, 그 다음에는 광각 카메라로 해서 삼성에서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의 흔들림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슈퍼스테디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이제 해상도가 조금 떨어지긴 할 텐데, 일단은 흔들림 보정에 굉장히 집중을 하는 그런 촬영 모드입니다. 요걸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정말 이번에는 열심히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자, 슈퍼스테디 모드 열심히 뛰고 있고요. 자, 언덕길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올라가 봤고, 이번에는 좀 더 가파른 곳을 마구 내려가 볼게요. 이렇게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데, 제가 지금 손을 일부러 약간 흔들어서 촬영을 하고 있어요. 결과물이 어떨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정적인 장면을 보겠습니다. 초광과 광각이고요.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정도의 화질 차이가 있습니다.
센서 크기에서 오는 화질 차이겠죠. 이번엔 둘 다 광각입니다. 아이폰이 조금 더 넓습니다. 확대해서 보면 갤럭시 쪽이 선회도가 더 살아 있습니다. 다만 노이즈도 주간에서 조금 더 보이네요. 망원의 경우는 갤럭시가 먼 것을 조금 더 가까이 보이게 하죠. 확대했을 경우 갤럭시가 여전히 디테일은 더 살아있는데 주간에서도 노이즈가 보입니다. 이 부분은 사진 비교 사이트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dxomark.com에서도 언급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디테일은 좋지만 노이즈가 주간에서도 계속 보인다고 합니다. 그것을 실제로 확인할 수 있었어요. 명암 차이가 큰 공간입니다. 이번 갤럭시가 지난 갤럭시들보다는 명암 차이가 큰 공간, 그러니까 관용도 표현은 조금 더 좋아진 것 같아요. 200% 확대했을 때의 장면입니다. 이번엔 둘 다 광각인데요. 둘 다 명암 차이가 큰 공간을 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깥쪽의 나무 색깔은 아이폰이 더 잘 표현하고 있죠. 확대해보면 여전히 갤럭시가 주간에서도 노이즈가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명암차가 큰 공간에서는 아이폰 쪽이 더 우세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엔 망원입니다. 디테일은 갤럭시 쪽이 좀 더 잘 살려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확대해보면 갤럭시가 디테일이 더 좋지만 성벽 쪽에서 더 많은 노이즈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야간으로 가보겠습니다. 초광각과 광각, 화각 차이 정도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갤럭시의 초광각 카메라가 생각보다 노이즈가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네요. 둘 다 광각입니다. 일단 원본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갤럭시 쪽이 노이즈는 더 적습니다. 확대해보면 그 부분을 더 잘 확인할 수 있고요. 다만 아이폰의 장점도 확연히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빛의 변화가 심하거나 명암차가 큰 장면을 잘 표현해주고 있어요. 네온사인과 밝게 빛나는 부분들이 아이폰 쪽이 디테일이 더 잘 살아있습니다. 망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갤럭시가 노이즈가 더 적어 보이고요. 확대해보면 마찬가지입니다. 노이즈는 갤럭시가 더 좋고 빛 번짐은 아이폰이 더 잘 잡아주고 있죠. 이번엔 전면 카메라입니다. 아이폰의 경우는 계속 같은 센서를 사용하고 있고 해상도도 1080p까지만 지원을 하죠. 화질은 좀 아쉽습니다. 이번에는 야간 흔들림 보정입니다. 초광각과 광각이요. 영상을 유심히 보시면 확인할 수 있는데 갤럭시의 경우는 흔들림은 어느 정도 잘 잡아주지만 잔상도 많이 생깁니다. 망원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잔상을 고프로에서도 확인할 수 있죠. 이번엔 슈퍼 스테디 샷입니다. S10이 흔들림을 굉장히 잘 잡아주고 있어요. 그렇지만 보시는 것처럼 잔상도 굉장히 심해집니다. 반면 아이폰은 잔상을 잘 잡아주고 있습니다. 극 저조도 상황에서는 S10이 확실히 장점을 보이고 있어요. 광각에서는 그 차이가 더 커집니다. 아이폰은 사물을 구분하기 힘든 정도이고요. S10의 경우는 텔레에서도 어느 정도 사물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동영상 비교였고요. 지금부터는 사진 비교입니다. 초광각 광각입니다. 원본이고요. 300%로 확대했습니다. 이번엔 둘 다 광각입니다. 원본 크기로 봤을 때는 큰 차이를 느끼기는 어려웠습니다. 300%로 확대해보면 밝은 면은 갤럭시가 디테일이 좋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기와 아래쪽의 붉은 벽면 쪽은 아이폰이 조금 더 잘 표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망원입니다. 원본에서는 큰 차이를 보기 어렵죠. 300%로 확대해보면 벽돌은 갤럭시가 더 잘 표현되고 있고요. 기와 아래 붉은색 벽면은 아이폰이 더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전면 카메라입니다. 확대해보면 니트의 접힌 부분이 갤럭시가 더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역광이나 명암차가 큰 장소에서는 아이폰 쪽이 더 뛰어남을 확인할 수 있네요. 이번엔 아웃포커스된 사진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단 느낌만 보시고요. 갤럭시는 이번에 더 다양한 아웃포커스 효과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후면 카메라 라이브 포커스와 포트레이트 모드입니다. 갤럭시는 광각 카메라를 이용하고요. 테네스는 망원 카메라를 이용합니다. 확대해보면 이렇고요. 놓치는 부분들이 있죠. 피사체가 같은 크기로 보이게 해서 한번 다시 찍어봤습니다. 갤럭시는 놓치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이번엔 음식 사진입니다. 더 맛있는 쪽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추입니다. 어느 쪽이 더 신선해 보이나요? 이번엔 야간 아웃포커스된 사진입니다. 같은 거리에서 촬영했고요. 원본 크기를 보면 갤럭시는 메인 카메라를 사용해서 그런지 노이즈는 더 적었습니다. 피사체를 같은 크기로 해서 다시 찍어봤고요.
확실히 갤럭시 쪽이 메인 카메라를 사용해서 노이즈가 더 적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야간 사진입니다. 초광각과 광각 확대해보면 갤럭시의 초광각도 생각보다 야간에서 괜찮은 결과물을 보여줍니다. 이번엔 둘 다 광각이고요. 갤럭시가 조금 더 선명해 보이고 색감 표현은 아이폰이 더 잘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망원입니다. 망원에서는 또 다르게 보이는데요. 노이즈는 갤럭시가 적지만 디테일은 아이폰에서 더 살아있습니다. 이번엔 전면 카메라입니다. 갤럭시는 렌즈 하나를 가지고 두 개의 화각을 표현할 수 있어요. 아웃포커스 된 장면이고요. 극 저조도 상황으로 가면 갤럭시가 화질이 더 좋죠. 극 저조도 상황인데요. 제가 실수로 아이폰은 망원 사진을 찍지 않았더라고요.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한번 쭉 보겠습니다. 초광각 확실히 극저조도 상황, 빛이 어두운 공간에서는 갤럭시 쪽이 더 뛰어나네요. 확대해보면 아이폰은 디테일이 많이 뭉개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갤럭시는 망원에서도 디테일이 어느 정도 잘 살아있죠. 이렇게 갤럭시 S10과 아이폰 XS의 카메라 비교를 해봤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각자 잘하는 것이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갤럭시는 전반적으로 사진이든 동영상이든 조금 더 선명해 보이고요. 노이즈에 강하다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고, 특히나 주간에서의 슈퍼 스테디샷은 꽤나 인상적이었습니다. 흔들림을 굉장히 잘 잡아주고 있었고요. 아이폰의 경우는 다시 한번 아이폰이 잘하는 것이 뭔지를 확인했습니다. 명암차가 큰 공간을 잘 표현했고, 야간에 움직임이 있을 때 빛 잔상도 잘 잡아줬습니다. 아이폰의 경우 아쉬운 점은 전면 카메라가 크게 바뀌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다음번에는 조금 더 좋은 센서를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갤럭시의 초광각 카메라는 기대보다는 좋은 결과물을 보여줬습니다. 작은 센서를 사용했기 때문에 화질이 좀 걱정이 됐는데 기대보다는 좋았고 특히나 넉넉한 화각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엔 어떤가요? 긴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미TV였습니다. 빠이염.